비돌이님들 잘 지내셨죠? 지금 혹한기인데 제가 워낙 급경사길을 막 올라오고 배낭을 메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막 땀이 나고 찝찝하고 이렇습니다. 좀 이따가 이제 땀이 식으면은 또 쌀쌀해지고 추울런지는 모르겠습니다. 제가 여기 올라오는 과정에서 와 이게 뭐 고라니인지 뭔지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막 뛰어다니고 도망을 가고 완전 여기도 야생동물들의 천국인 것 같아요. 오늘 운치 있고 낭만 넘치는 이런 그 비박 캠핑을 이 야생동물들과 함께 즐기는 그런 멋진 모습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. 지금 이 순간만큼은 요거 꼬마 맥주 요거 한 캔 마시러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짜릿하고 좋아요. 제가 나중에 그 박지를 만들었을 때 여기에 누울 거거든요. 여기가 경사가 좀 있어서 높은 쪽을 살짝 까가지고 낮은 쪽을 살짝 메꾸면은 이제 팽타라가 될 것 같습니다. 오늘은 그동안의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좀 더 실용적이고 독특한 그런 박지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. 여기 이렇게 썩은 나무들이 엄청나게 많아요. 이렇게 다 썩어가는, 그러면서도 아직 그 쓸만한 단단한 이런 나무들만 주워 와가지고 원래 이렇게까지 복잡할 줄 몰랐는데 생전 처음 해보는 거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많았어요. 자꾸 찌그러지고 주저앉아 버리고 다시 하고 부러져 버리고 이제 이렇게 기초를 잡아놓고 이제 쌓아 올릴 겁니다.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. 이제
이런 그 기초 작업이죠. 배대를 만드는 그런 과정이 완료가 됐어요. 이제 여기가 입구가 될 거예요. 그리고 아까 그 위에 부분에 너무나 그 힘들고 많이 부러지고 자꾸 넘어지고 했었는데, 왜 그러냐면 이제 그렇게 이렇게 만드는 으로 인해서 이 안에 공간이 상당히 넓어지는 거죠. 자꾸 사용하다 보니까 막 다 찢어져 버렸어요. 구멍도 많이 났고. 몇 번 더 쓸 수 있을지 모르겠네. 편하고 좋네. 이제 박지가 완성됐습니다. 이렇게 위에를 사각으로 만드니까 널널하게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게 되었어요. 항상 제가 이게 삼각으로 만들면은 딱 가운데 부분만 이렇게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, 좌우로 움직이면 머리가 닿았어요. 박지가 아늑하고 좋습니다. 지금 추운 겨울인데 이 안에는 좀 포근해요. 배고픕니다. 이제 빨리 또 식사 준비를 해야죠. 이거는 발열 냄비거든요. 이 산에서는 불을 피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그 발열팩으로 이제 여기에다 물을 붓고 발열팩을 넣어두면 열이 나요. 그래가지고 데워 먹는 거죠. 오늘은 이 야산에서 쌀쌀한 이 야산에서 우동을 한번 해 먹어 보려고요. 제가 마트에 갔는데 마트에서 이제 장 본다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우동 그 판매하는 아주머니가 계속 길을 막아가지고 이걸 사도 귀찮게 할 정도로 그래가지고 샀어요. 우동 이 사리가 2개나 들어있는데 모르겠습니다. 한 번에 다 먹는 양인지. 일단은 한 개만 넣어보는 게 맞지 싶습니다. 이거는 열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같이 넣어야 돼요. 원래 물 끓여 가지고 이 사리를 넣는 건데, 뭐니 해도 이 낙엽동 속에서 이 추운 겨울밤에 장화가 최고죠.
짭짭하고 시원하고 정말 맛있었어요. 제가 계속 이 비박 캠핑을 하면서 이 청아를 먹는 이유가 있습니다. 이런 그 겨울 야산에서 찹찹한데 이 청아 마시는 그 기분이 진짜 환상적입니다. 여기 비아식 남비에서 이렇게 그 수증기가 막 올라오거든요. 제가 2년이 넘도록 이 비박 캠핑을 할 때마다 항상 저 비아식 남비를 사용을 하고, 이제 이거는 그 불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발열팩을 넣어서 물을 부어 놓으면은 열이 나서 음식을 데펴 먹는 겁니다 하고 항상 그렇게 그 설명을 하고, 또 모든 영상에 이 비아식 남비 사용하는 그 과정을 다 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신규 시청자들이 자꾸 늘어나고, 그러다 보니까 막 불난다고 막 난리를 치는 그런 그 댓글들이 자꾸 올라와요. 이게 영상을 처음부터 쫙 보지 않고 그냥 다 건너뛰어 버리고 전기 푹 올라오는 그 장면만 보고 막 너 같은 놈 때문에 불난다는 식으로 이런 악플도 올라오고 막 이랍니다. 차라리 막 개쌍욕을 해야 되는 그런 악플보다도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게 있어요. 한도 끝도 없이 올라온 그런 그 이상한 의혹. 비박을 하는 사람인데 항상 제가 그 박지를 만들 때는 좀 크게 만들죠, 그죠? 그 다른 보통 비박하는 사람들은 그냥 안에서 살짝 그냥 앉아 있을 정도, 그리고 잠만 잘 수 있는 그런 공간만을 만들기 마련인데,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박지를 크게 만드는 이유가 박지 안에서 활동이 많고, 뭐 저는 또 촬영을 하면서 수도 없이 들락날락 하거든요. 그 안에가 좁으면 엄청 허리도 아프고 막 허리 숙이고 기어다니고 불편하고 촬영하는데도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요.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힘들더라도 안에를 이렇게 널널하게 만들어 놓으면 마음 놓고 왔다 갔다 하고 이 박지 안에서도 카메라를 세팅하고 촬영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돼요. 오늘은 이 낙엽 매트에 낙엽을 좀 빵빵하게 많이 넣었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엄청 푹신푹신하고 좋습니다. 제가 이 그 낙엽 매트를 개발했죠. 어디에도 없는, 제 영상에서만 볼 수 있는 거죠. 나중에 누가 또 따라하는 유튜브들이 또 생겨날 수도 있겠지만은, 제가 이 그 낙엽 매트를 그 생각을 하게 됐던 동기가 뭐였냐면은 22년도 12월 31일 날, 그러니까 23년도 1월 1일 그 해를 보기 위해서 산 정상의 바위 위에서, 그때 제가 쉘터도 없고 그냥 침낭 하나만 덮고 비닐에 싸가지고 그렇게 잤었던 적이 있었는데, 그때 그 바위에 냉기가 올라오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, 이 농업, 그때 당시 농업용 비닐에다가 낙엽을 잔뜩 넣어가지고 착 깔면은 그 바닥 냉기가, 바위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충분히 차단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만들었는데 완벽했어요. 진짜 그 바닥 그 바위에 물을 부으면 물이 그냥 얼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차가운 그 12월 31일 날 그 밤을 지새웠는데 따뜻하게 그렇게 보냈거든요. 그때 이후로 주구장창 이제 낙엽이 있는 시즌이 되면은 제가 낙엽 배터를 계속 사용을 하고 있죠. 이렇게 누울 수도 있고 접으면은 막 왕자 같은 그런 자식 의자가 되기도 하고 쿠션이 되기도 하고, 바닥 냉기는 확실하게 차단되고, 그리고 제 몸에 열기가 이제 갇혀가지고 따뜻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완벽한 그런 매트입니다. 제 영상을 오래 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? 이 낙엽동도 제가 개발한 그런 그 아이템이라는 거를. 이제 이 낙엽동을 하게 됐던 동기도, 남들은 겨울이 되면은 막 설동을 하고 얼음이 있고 눈이 있는 그런 그 캠핑을 하는데, 저도 뭔가 겨울 캠핑다운 그런 걸 하나 하고 싶은데 뭘 한번 해볼까 막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그 고사목으로 이게 배드를 만들고 낙엽을 덮어서 만드는 이런 낙엽동을 구상을 하게 됐던 거예요. 일을 하면서 틈틈이 이제 시간 나는 대로 막 뭐 며칠 전부터 계획을 하고 이 비박 캠핑을 하는 게 아니고, 당일날 일이 없으면은 출발 그러면은 이제 장소 막 생각을 하고 필요한 용품들 다 갖추고 막 철물점 들리고 가게도 들리고 마트도 들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짐 싸가지고
이제 이동을 하고 산행을 하고 이렇게 오면 이제 밤이 돼 버릴 때가 참 많죠. 근데 왜 뭐 낮에 뭐 하고 늦게 와서 그러느냐고 뭐 그런 분들도 있는데,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비박 캠핑을 합니다. 왜냐면은 아직까지 유튜브 수입이 너무 적거든요. 일전에 댓글에 어떤 글이 올라왔냐면은, 제가 댓글을 다 읽고 있거든요. 근데 댓글이 워낙 많고 제가 또 뭐 일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댓글을 다 못 적어드리는 게 너무나 죄송할 따름이죠. 댓글을 다 읽고 있는데, 그 본인이 이제 오랜 구독자인데 제 영상이 항상 이제 전부 다 똑같은 영상만 올라온다, 이런 식으로 하면은 기존의 구독자들이 다 이탈해 버리고 뭐 제 채널이 안 될 것이다,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악담질을 하고, 자기도 그 구독 철회한다고 떠난다고 아주 장문의 그런 구구절절, 그분은 좀 이제 나름대로 속상하셨던 거죠. 근데 제 채널에 똑같은 영상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. 약 한 동영상이 70개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, 뭐 산 정상에서 비박 캠핑한 것도 있고, 바닷가에서 캠핑한 것도 있고, 갯바위에서 한 것도 있고, 숲속에서 한 것도 있고, 계곡에서 한 것도 있고, 뭐 그다음에 우중 캠핑도 있고, 우중 캠핑이 아닌 것도 있고, 랩 쉘터를 친 것도 있고, 농업용 비닐 쉘터를 치고 비박을 한 것도 있고, 그 안에 또 운막을 짓고 한 것도 있고, 이런 낙엽동 비박 캠핑도 뭐 여러 차례 해왔고, 그 다음에 뭐 일명 갑바 갑바 천막을 치고 하는 그런 거, 방수포 치고 하는 거, 뭐 땅 파고 피트 비박하는 거,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틀리고, 이렇게 먹는 것도 막 제가 개발한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제가 그렇게 해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, 똑같은 영상이 전부 다 똑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, 제가 2년여 동안 올려온 그 영상들이 한 70여 개 되는데, 그것을 보시는 분들은 금방 하루에도 몇 개씩 봐버리고 뭐 금방 다 봐버릴 수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저는 그 2년여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발전했고 변화했고 많이 달라졌어요. 근데 이제 오랫동안 봐오신 분들은 이제 좀 지겨워질 수 있는 거죠. 왜냐면은 제가 비박만 할 게 아니고 자박도 하고, 캠핑장 가서 텐트도 치고 뭐 다양하게 그렇게 완전히 막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좀 덜 지겨울 수는 있겠지요. 그렇지만은 이제 유튜브가 비박하는 사람이 비박했다가 텐트 쳤다가 자박했다가 막 여행했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채널은 늘 제자리 걸음이 되고 구독자도 늘지도 않고 조회수가 늘지 않게 돼요. 그게 왜 그러냐면, 제가 자박도 하고 텐트도 치고 하면은 다양하게 두루두루 구독자님들이 지겹지 않게 볼 수 있지 않겠냐, 이렇게 생각하시겠죠, 그죠? 그런데 구독자님들은,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는 뭐가 있냐면은 선택권이 있는 겁니다. 제 영상만 봐야 된다는 법이 없다는 얘기죠. 제가 비박 캠핑 영상 올리고 자박 올리고 텐트 치고 막 다른 것도 올리고 하면은 그걸 다 봐야 된다는 법이 없는 겁니다. 시청자님들 입장에서, 비도리님들 입장에서는 자박을 보고 싶다, 그러면 자박 영상을 재밌게 잘하는 성공한 유튜버 영상을 보고 싶을 것이고, 또 텐트 치고 감성 캠핑하는 영상을 보고 싶다 그러면은 텐트 치고 감성 캠핑하는 영상 중에서 구독자도 많고 성공한 재밌게 영상 만드는 그 채널을 보고 싶지, 무조건 제 영상만을 볼 리는 없는 거예요. 제가 이제 자박을 하고 막 다른 캠핑을 하고 다른 걸 했을 때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유튜버들만큼 잘할 수가 없는 거죠, 그죠? 재미없게 되는 겁니다. 그렇게 되면은 조회수도 안 나와버리고 구독자도 우르르 빠져나가버리고, 그야말로 제가 이제 폭망을 하게 돼요. 그렇게 되면은. 그래서 이 유튜브라는 게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해요, 시청자님들이. 그러니까 저는 비박을 하는 유튜버이기 때문에 비박이라는 그 범위 내에서 자꾸 발전시켜가고 이제 구독자를 늘리고 조회수를 늘리고 구독자님들을 계속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야만 제가 키워갈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비박을 이만큼 하다가 또 이걸 멈추고 자박을 하게 되면은 또 나중에 또 비박을 하면 될 거 아니냐, 그게 아니고 이만큼 쌓아놓은 이 탑은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. 그리고 자박을 해서 이만큼 또 쌓아가게 되면, 가다가 또 다른 걸 해버리면 이 탑은 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늘 제자리 걸음이 되는 겁니다. 지겨워서 떠난다는 이제 그분 제 마음은 제가 이해를 하지만은, 그분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, 우리나라에서 유튜브를 시청하는 인구가 한 4천만 명은 넘지 않겠습니까, 그죠?
그리고 이 유튜브 시스템이라는 게 우리나라에만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전 지구적인 이런 그 플랫폼이에요. 근데 제 구독자가 이제 아직 2만이 되지 않았어요. 그리고 이제 제 영상을 단 한 번이라도 그 보신 분은 한 불과 몇십만 명에 불과합니다. 그러니까 4천만 명이 넘는 유튜브를 보는 인구 중에서 제 영상을 단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은 불과 몇십만 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 우리나라 인구 중에 100명, 그러니까 유튜브로 보는 그 인구 중에 100명 내지 150명 중에 한 사람 정도 제 영상을 봤을까 말까 한 거죠. 뭐 또 전 지구적인 그런 그 플랫폼이기도 하고. 그러니까 저는 아직까지 뭐 기초도 다 안 다진 집을 짓는 걸로 따지자면은 뭐 기둥도 못 올린 그런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제 현재 상황이 어떠냐면은 이제 지겨워 가지고 이탈되는 분이 한 5분 정도가 나오는 것 같으면은 새롭게 또 유입이 되는 이런 그 단골 시청자분이 한 50명, 100명씩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.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이제 지겨워서 떠날 거 아니냐 이러다 보면은 그 구독자 다 떨어지고 제 채널이 그냥 폭망할 것이다. 그러고 뭐 악담질을 하고 떠나는 그런 분들이 생기는데, 예, 저도 기존 구독자님들이 계속 제 영상을 즐겨 볼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계속 변화하고 발전하고 뭐 영상 하나하나마다 계속 획기적인 걸 올릴 수는 없는 거지만은 어느 정도 시간차를 두고 보면은 많이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.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저쪽에다가 멧돼지 퇴치기나 그 야생동물 그 퇴치기를 달아놨거든요. 지금 울리고 있습니다. 뭔가 야생동물이 스쳐 지나갔나 봐요. 금방 뛰는 소리도 들렸는데. 저한테 있어서 이 화장지는 만능입니다. 이제 식사 준비가 다 된 것 같은데 한번 열어봐야죠. 이야, 가래떡이 따끈따끈하게 지금 잘 됐어요. 이야, 면발이 쫄깃쫄깃한지 한번 먹어봐야죠. 이런 야산에서 이 추운 겨울에 이 우동 먹는 것도 괜찮네요. 제가 비박하면서 이 우동은 처음 먹어보거든요. 우동은 이 맛에 먹는 거 아닙니까, 그죠? 구독자님이 이 그 가래떡에다가 조미김을 싸서 먹으면 맛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해 먹어봤거든요, 지난번에. 그러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. 근데 김을 여기다가 쌀려 그러니까 좀 많이 불편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이번에는 김자반을 준비를 했어요. 그래가지고 찍어 먹으니까 정말 맛있네요. 먹는 것도 계속 이렇게 봤잖아요. 비박하면서
맛있게 간단하게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이런 메뉴들을 자꾸자꾸 개발하고 있어요. 이 낙엽동 내부가 이렇습니다. 한 번씩 한 번씩 이렇게 할 때마다 계속 또 발전하고 노하우도 축적되고 또 다음번에 만들 때는 또 더 잘 만들게 되고 실컷 앉아 놀다 보니까 또 좀 더 지나면 조금 출출해질 것 같아서 호빵을 쪄야 될 것 같아요. 제가 호빵도 준비했거든요. 그리고 또 겨울밤 하면은 동동주를 빼놓을 수가 없죠, 그죠? 오늘은 유자 동동주를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. 어떤 맛일지. 오, 유자향이 쏙 납니다. 시청자분들이 제가 술을 너무 많이 먹는다 또는 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다 대식가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한 번씩 있거든요. 제가 오늘도 여기에 한 2시 좀 넘어서 이 목적지에 그 도착해 가지고 박지 만들고 거의 한 뭐 5, 6시경부터 이제 저녁을 먹고 막 그렇게 했죠. 지금 한 9시 정도 돼 가고 있는 거예요. 그 영상에서는 뭐 20분, 30분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영상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식사하고 나서 또 뭐 야식도 먹고 뭐 간식도 먹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? 가끔 한 번씩. 예, 저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렇게 먹고 있는 거예요. 계속 먹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지만은 여러분들이 저녁 식사하시고 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제 출출하니까 간식 먹는다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셔야지. 제가 그렇게 많이 먹지도 안 하고요. 그리고 이제 그 술은 이제 박지 만들기 전에는 안 먹죠. 다 만들어 놓고 이제 놀고 먹고 놀고 하면서 이제 이게 술을 먹죠. 이게 많은 이제 활동을 안 하게 되니까요. 그리고 이제 잠자기 직전에는 살짝 취하면은 또 잠이 잘 오는데 취할 정도로는 절대 안 먹어요.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. 그리고 뭐 술을 제가 가져온 거를 다 마시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. 남길 때도 많고 또 많이 남길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이 한 번 잔에 부으면은 무조건 원샷 하는 게 아니잖아요. 조금씩 마시고 또 조금씩 마시고 예, 그렇게 먹고 또 대부분 이제 많이 남기고 그렇습니다. 조명을 완전 완충시켜 가지고 왔는데 오늘은 좀 빨리 소모가 돼 버린 것 같아요. 많이 어두워지고 있는데
어쩔 수 없이 이렇게 헤드라이트를 지금 켜놓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 낙엽동 안에가 너무 넓으니까 마음 놓고 막 카메라 세팅하고 이렇게 하니까 정말 좋아요. 그리고 바깥에도 제가 나가가지고 이제 카메라 세팅하기 위해서 이 낙엽동 주변으로 그렇게 한 번씩 이동하고 있는데 막 곳곳에서 야생동물 소리들이 막 멀리서도 들려오고 막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제가 처음에 비박 캠핑을 시작을 할 때는 이제 두려움도 있고 막 뭔가 소리가 들리면 무섭고 그런 게 있었죠. 그때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저기 보시면은 어두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? 저 멀리 어두운 부분을 보지 않는 거예요. 그냥 조명이 비추는 부분만 다 보고 촬영에 그리고 뭔가 즐기는데 그냥 집중을 했던 거죠. 지금은 비박 캠핑을 하면서 야생동물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은 많이 썰렁해요. 근데 가끔 한 번씩은 근처에서 이제 아주 포악한 그런 육식동물 소리가 들리거나 이제 멧돼지 소리가 뭐 점점점점 다가오거나 이럴 때는 이제 공포감을 살짝 느낄 때도 있어요. 그럴 때는 이제 너무 가까이 많이 다가온 것 같다 싶을 때는 후레쉬를 켜도 안 보일 정도로 후레쉬를 헤드라이트를 켰을 때 이게 낮에는 아주 그냥 멀리 보이지만 밤에는 나무라든지 풀이라든지 막 숲을 이런 곳에 비춰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어두운 부분은 잘 안 보이거든요. 그래서 헤드라이트를 멀리 해가지고 비출 수 있도록 해도 가시거리가 한 20m가 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럴 때는 그냥 조명을 다 끄고 이제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싹 지나가요. 야생동물들은 자극하지 않으면은 이제 공격을 하거나 뭐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. 이제 야생동물의 뭐 멧돼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? 그러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아까 보셨죠, 그죠? 제가 영상에 넣지는 않았는데 두 곳에다가 좀 많이 발자국이 있을 것 같고 지나갈 것 같은 그런 통로에다가 멧돼지 대치기, 야생동물 대치기를 두 개를 탁 달아놨어요. 그러니까 한 6m 정도, 6m, 7m 이내에 뭔가 접근을 하면은 이제 그렇게 쫓아내게 그렇게 돼 있는 그게 두 군데가 설치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공개를 하지 않고 항상 갖고 다니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캡사이신 뭐 체류 뭐 그런 얘기인데 요거 딱 분사하면은 한 5m 6m 날아가요. 그러니까 막 근접해 왔을 때 요거 얼굴에 탁 쏴버리면은 뭐 곰이라도 호랑이라도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 독해요 이게. 이제 요거는 항상 제가 이제 곁에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 영상 오래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죠? 예전에 제가 최초로 협찬을 받았던 그런 제품인데 호신용품이에요. 이게 뭐 벽돌도 깰 수 있을 정도로 강도가 있고 이제 강력한 그런 이런 불빛이 나요. 이제 눈을 좀 자극을 해서 그리고 이제 상당히 이제 원거리까지도 비출 수 있는 이런 호신봉은 항상 갖고 다니고 있고 그리고 항상 이제 헤드라이트를 제가 두 개를 갖고 다녀요. 한 개는 조금 전에 보셨죠? 이제 광범위하게 비추어지고 이제 제 헤드라이트는 그렇게 원거리를 비출 수 없어요. 근데 이제 요거는 이렇게 이제 원근을 조절할 수 있어요. 이렇게 탁 했을 때는 상당히 멀리 비춰져요. 이렇게 보이죠? 이제 멀리까지. 근데 이제 저 나무에 비추고 이러다 보니까 나무 뒤쪽에 어두운 부분은 상대적으로 안 보이게 되는 거죠. 이렇게 원근 조절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게 있고 이걸로 이제 야생동물이 저 멀리서 접근해 오거나 하면은 이제 눈을 자극을 할 수 있는 거죠. 제가 어지간해 가지고는 그렇게 무서움을 잘 안 타는 편이거든요. 이제 근데 예전에 한번 순 멧돼지였던 것 같아요. 제가 헤드라이트로 보지도 못했는데 가시거리 안에 들어오지 않아 가지고 밤에 이제 막 점점점점 아주 포악한 그런 소리가 다가오다가 이제 싹 이제 지나가는 그런 적을 한번 겪은 적이 있었거든요. 이제 좀 섬찟했었는데 그때 제가 살짝 쫄았습니다 하고 이제 영상에서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2년 넘게 비박 캠핑을 수도 없이 하면서 뭐 야생 동물들에게 심각하게 위협을 받거나 뭐 돌격해 오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뭐 실질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은 한 번도 없었어요. 그래도 이제 혹시나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으니까 항상 이제 대비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제가 지금 현재 갖추고 있는 것만으로는 만약 실제로 그런 상황이 한 번이라도 발생한다면 좀
부족할 것 같아서 또 다른 대비책을 항상 구상을 하고 있고 하나 챙기려고 그 계획을 하고 있어요. 이제 그렇게 이런 대비책을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이제 마음이 부근해지고 또 두려움이 그만큼 없어지고 부담이 없어지고 이제 그런 게 있죠. 이제 막 부시룩부시룩 소리 나고 그 고라니 뛰어다니고 뭐 좀 웬만한 야생동물들 소리 들리고 하는 거는 너무나 정겨워요. 이제 그런 걸 또 즐기기 위해서 비박 캠핑을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혹한기에 겨울 야산에서 이 낙엽동 짓고 또 황홀한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. 푹 자고 내일 아침에 살아서 뵙겠습니다. 살아있습니다, 여러분. 이 겨울 야산에서 이런 그 썩은 나무에 낙엽 덮고 만든 이 낙엽동 속에서 하룻밤을 지새고 나니까 마치 그 원시 체험 같은 그 어제 밤보다도 오늘 아침이 되니까 엄청 쌀쌀해요. 제가 그 잠잘 때 큰 핫팩 4개를 이 침낭 속에 넣고 잤거든요. 그 침낭 속에서는 춥지 않았는데 이 얼굴이 시립니다. 아침에 쌀쌀해가지고 요걸 해야 될 것 같아요. 혹시나 해서 요거를 챙겨왔는데 요게 그 지난번에 그 구독자님이 저한테 보내주신 핫버퍼 넥 워머거든요. 이게 양쪽에 요쪽하고 요쪽하고 양쪽에 이 핫팩이 들어가는 거라서 엄청 따뜻하거든요. 안에 안감이 엄청 부들부들하고 따뜻한데 오늘 아침에 요거 끼고 또 모닝 커피도 마시고 아침 식사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. 따뜻하고 좋습니다. 이제 이 힘겹게 만들고 밤을 새까지 씌웠던 이 낙엽동을 이제 붕괴시키고 또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아쉬워서 이제 마지막으로 뭔가를 좀 남기고 싶어서 아쉽네요. 제가 머물렀던 이런 그 자리를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죠, 그죠? 이제 다 자연 상태로 다시 되돌아가도록 원상 복구를 시켜야 되니까. 이도리님들 이제 박쥐 정리 끝나고 또 돌아갑니다. 다음번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 항상 건강하시고요.